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내 빈 교실을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환자가 한 달 새 55%나 증가해 질병당국이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빠와의 대화 시간이 아이의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의성이 낮은 집단에 속한 유아의 경우 아빠와의 대화 시간은 차이가 없었지만 우수 집단의 경우 아빠와의 대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말에 늘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학교 내 빈 교실을 돌봄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빈 교실을 학교 교육이나 병설 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되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돌봄시설이나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학교 교실 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책임,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한 달 새 55%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90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로타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환자 수는 158명으로 약 한 달 전인 2017년 마지막 주차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0에서 6세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7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와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많아 보육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개소했더니 근로자들이 일에 능률이 올랐다며 호평하고 있습니다. 영화 영상기업이 몰려있는 부산 센텀시티 산업단지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고 보육 수요가 높은 곳이지만 기업 특성상 규모가 크지 않아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최근 이곳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서면서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영상산업센터 1층을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예산을 지원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영상산업센터 입주기업 직원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교육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센텀 가온 어린이집이 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일가정 양립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들은 육아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면서 일에 능률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맞벌이라서 아기를 어디에 맡겨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직장 공동 어린이집이 생겨서 일하는 데 능률도 많이 생기고 저희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지난 2016년 녹산 국가산업단지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계속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도착 지연은 대형 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소방차가 일반 차량 때문에 진입로를 우회하거나 사고 건물에 바짝 다가가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 시스템 개선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국회가 소방 관련법 3건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채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방염 처리업자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소방 관련 법안은 길게는 14개월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있던 것이어서 일각에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감염병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풍진 같은 경우 한 달 만에 이미 1년 전체 환자 수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병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혓바닥 모양이 오돌토돌하고 색깔은 빨갛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는 성웅형 증상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가 주로 걸리는데 올해 들어 벌써 환자 수가 2,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달 만에 2013년 전체 환자 수의 절반이 병원을 찾은 겁니다. 한 해 100명 남짓인 세균성 이질 환자도 벌써 60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덩달아 감염병 유입이 증가한 겁니다. 풍진은 이미 1년 전체 환자 수를 넘었습니다. 해마다 10명 안팎에 불과하지만 임산부가 걸리면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해외 유입 감염병인 만큼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거나 상한 음식과 물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A, B, C형 간염이나 유아호흡기 질환인 백일해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발생 건수를 많게는 4배 넘게 웃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불법 문신 시술 등을 피해야 감염병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눈이 잔뜩 쌓이면서 서울 시내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영하권 날씨로 눈 내린 다음 날과 그 다음 날까지도 길이 얼어 있어 잠시 한눈을 팔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뼈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질환인 골다공증까지 앓고 있는 여성이라면 낙상사고는 치명적입니다. 골다공증 여성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16년 80만 명을 넘어섰고 남성과 비교하면 15배나 많습니다. 이들은 뼈가 약한 만큼 한 번 넘어지면 골절 가능성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길이 미끄럽고 눈이 오는 날에는 가능한 바깥 출입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 넘어졌을 때는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은 통증이나 증상이 있더라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평소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멸치나 두부를 많이 먹고 우유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가벼운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을 높여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도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노력과 함께 산림청이 도시까지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도시숲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차례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봄이 돼 초미세먼지가 섞인 중국발 황사까지 본격적으로 날아오면 비상 저감 조치는 더 잦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기승을 부리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도시숲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 측정 결과 도시숲 중심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에 비해 40% 이상 낮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4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가지와 나무 줄기가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이 미세먼지 필터 기능을 하는 도시숲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10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도시민 1인당 도시숲 면적을 2022년까지 12.4제곱미터로 25% 늘리겠다는 겁니다. 매년 100개소씩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질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주변에 상록 침엽수 숲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도시 근교 숲도 나무 밀도를 조절하고 수종도 갱신할 예정입니다. 도심 가로수는 서로 다른 크기로 2줄 이상 심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회사원 A씨는 자동차로 출근하다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석 달간 입원해야 했지만 100% 과실이 인정돼 자동차 보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신청하면 7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과실률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실률이 낮더라도 자동차 보험보다 산재 처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A씨의 경우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인 경로에 따른 사고이면 모두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출근할 때 아이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거나 퇴근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2시간 이내에 귀가를 하면 통상적인 경로에 따른 사고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재요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애급여와 유족급여를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를 했어도 산재를 신청해 덜 받은 휴업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 해 7만 건에 달하는 출퇴근 자동차 사고가 산재 처리되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돼 보험료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늘더라도 사업주 부담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부금 128억 원을 유용한 세희망 씨앗 사건부터 희소병에 걸린 딸을 내세워 거액의 기부금을 챙긴 이영아까지 시민들의 믿음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이들로 인해 기부 문화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 캠페인도 모금 초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표액이 미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겪었지만 목표액 9억 원을 초과한 4,003억 원을 모금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 사랑의 온도탑은 100.2도로 종료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개인 기부는 줄었지만 기업 기부가 늘은 데다 마지막 날 기부가 몰리며 가까스로 목표액을 달성한 것입니다. 캠페인 폐막식에는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오고 있는 초등학생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데에 쓰라고 하셔서 저는 좋은 데에 쓰고 싶었거든요.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고 기분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부산에선 사랑의 온도가 92.8도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기부 문화는 위축돼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00도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다른 많은 모금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과 이웃에 대한 온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포커스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만나보려 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저는 혜솔이한테 너의 능력이 되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올해 3살이 된 혜솔이를 둔 엄마 조가영 씨. 작년 서울시의 지원으로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가 제작한 미혼모 인식 개선 영상에 출연해 당당히 본인을 미혼모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들의 인식에 미혼모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아이 낳아서 기르는 게 왜 잘못인가 싶어서 전혀 저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곳은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미혼모 단체 인트리에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조 씨는 이곳에서 일하며 다시 사회로 당당히 나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리고 나서 실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 낳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인트리에 먼저 제가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인트리에서 저희가 이제 자립사업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함께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직업훈련 해주시고 이제 일자리를 마련을 해주셨어요. 조가영 씨처럼 자신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자립을 하는 미혼모가 늘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자립을 꿈꾼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인식 자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은 안 된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특히 미혼모는 가장 큰 인식이 문란하다. 그리고 책임감 없다. 그래서 내가 일을 시켰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베이스를 먼저 깔고서 면접을 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채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을 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미혼모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한 달 84만 원가량의 수급지를 지원받아 아이와 둘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이마저도 수익이 발생하면 당장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기에 자립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때까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이 계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뭐 법정 전염병에 걸렸다거나 하면 일주일씩 출근을 못하게 되면 직장에서 봐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직률도 높은데 일단 36개월까지는 취업을 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을 시키지 말고 자립이라는 것이 당장 한 달에 월급 150, 200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자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 그걸 준 다음에. 조가영 씨는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다시 힘을 낸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줬는데 갑자기 저를 안더니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어제 진짜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많이 사랑하고 해, 소라.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미혼모들이 당당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키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응원해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는 앞으로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균등 상속, 율곡 이이 남매들. 조선 중기 서울의 한 집에서 조상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이야, 이제 시작하거라. 예, 어머니. 제사를 올리는 사내는 율곡 이이, 어머니 사임당의 모친, 바로 외할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신사임당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는데요. 양자를 들여서라도 아들에게만 맡기던 조선 후기의 제사와는 달리 조선 중기까지는 딸과 외손자에게도 제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곡 이이는 외할머니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외할머니 재산 중 서울의 집 한 채와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외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여성의 독자적인 재산권 행사와 남녀 차별 없는 균등한 상속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사임당에 이어 아버지 이원수도 임종을 맞았습니다. 내 재산에 너희 어미의 재산을 더해 똑같이 나눠야 한다. 아버지! 여성이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은 전적으로 여성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 부부라도 따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시대. 율곡 이이 형제들은 어머니 사임당이 친정에서 가져왔던 땅과 많은 노비들까지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제 부모의 재산을 나눌 때가 된 것 같다. 경국대전에 나오는 대로 균분 상속을 따르자꾸나. 예, 형님, 그리하십시오. 당시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는 아들, 딸 차별 없이 똑같이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는 균분 상속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논과 밭은 비옥도를 고려하고
노비는 나이, 거주지, 성별 등을 고려하여 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종이에 꼼꼼히 기록을 했습니다. 서열로 인한 논 한두 마지기, 노비 한두 명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코 아들과 딸의 차별을 두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훗날 율곡이이 선생과 분재기라는 기록으로 남아 조선 초기 평등했던 재산 상속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유물로 남게 됩니다. 서서히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친밀하고 동등해야 할 관계가 일방적인 무시와 경시로 갑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외려 자기가 받고 있는 정서적 학대를 의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전적으로 상대방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치 않는 강요는 100% 폭력입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